안녕하세요. 편향어부입니다. 요로결석으로 갑작스런 통증을 느꼈을 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다 보면은 병원에 가야 될 일이 가장 황당한 경우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요로결석은 이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요로결석이라는 병명을 알기 전에는 이게 죽을 병인가? 왜냐하면은 갑자기 배가 엄청나게 아파오고 배를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등다리를 바늘로 쑤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아무 사전 지식 없이 이 요로결석을 겪게 되면 이제 내가 그날이 왔구나,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갑자기 중병이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런 경험을 처음에 겪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 간단한 요로결석을 단 5분 만에 해결하는 그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 15년 전에 한국에서 요로결석을 맛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이 새벽에 찾아오는데 정말 화장실에서 오징어 말리는 거 알죠? 오징어 말리는 것처럼 변기에 앉아 있다가 막 오징어 말리는 것처럼 이게 머리가 무릎 안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구를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 이게 요로결석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차도 운전을 못하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아파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진찰을 하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가 요로결석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아픔이 거의 안 느껴지는, 왜냐면 요로결석은 요로에 돌이 낑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내면 되니까 그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주는 그 초음파 파쇄기가 있는 병원에 가서 한 1시간 동안 누워가지고 요로결석을 깨고 피오줌을 쏟고 그렇게 나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그러니까 처음 요로결석을 겪고 난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서 이것도 역시 새벽에 요로결석을 겪게 되었는데요. 새벽에 배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 통증과 동시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인도네시아 병원의 의료시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10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그 큰 상처를 수술하는데 거의 마취제도 없이 뭐 그냥 돋보기 정도 하나 놓고 이 수술하는 정도 그런 상태였고, 의료비도 얼마나 비싼가 하면은 맹장염 수술이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현지인들 한 달 월급이
10에서 20만 원 정도가 보통인 때였는데 몇 년을 모아야 그 맹장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은 가능하면 한국에 비행기 타고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 보통 갑니다. 의료보험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넘버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탈 솔루션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은 병원에 몇 개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기다리다가 못해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정도로 우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the best in the world.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초음파 분쇄기가 없어가지고 또 한 1시간 정도를 또 가야 된단 말이죠. 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마사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요로길석이라고 하면 요로에 신장에서 요관으로, 방광으로, 요도로 이 나가는 길에서 어디서 생긴 결석이 돌멩이죠. 몇 미리 정도 되는 돌멩이인데 이 돌멩이가 가다가 걸리면 그게 요로결석입니다. 근데 보통 새벽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왜 새벽에 걸리느냐? 생활할 때는 우리가 직립을 하잖아요. 물도 많이 마시고 뭐든지 또 섭취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있어도 물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변을 볼 때 찌릿찌릿한 경우가 있죠. 그거는 작은 알갱이가 그냥 빠져나가는 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변 볼 때 찌릿찌릿함을 느끼는 사람은 돌멩이가 몸 안에서 생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잠을 잘 때는 물도 섭취를 안 하고 물을 섭취를 안 하니까 돌멩이도 잘 흐를 수 없겠죠. 그렇게 하던 순간에 뭐 2mm, 3mm 조금 큰 돌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제 요로로 흘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돌멩이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뭐 육면체 뭐 이상 다면체겠죠. 모서리가 굉장히 뾰족합니다. 이 돌멩이가 물 없이 굴러가다가 어느 좁은 관에서 걸리면은 요로결석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관 안에 그게 꼽혀가지고 날카로운 부위가 막 그 안을 긁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이 고통을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 사람의 약 10% 정도가 이 요로결석을 경험하게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재발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보통 한 20% 30% 이상은 이걸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요로결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잘 때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걸 머리라고 봅시다. 그럼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뭐 약간 미동 정도는 하겠죠, 자면서. 근데 이 안에서 이게 요로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가다 돌이 걸린 거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러면은 이걸 바로 분쇄할 수 있는 기계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어려우면 거꾸로 이렇게 머리를 낮게 하고 다리를 위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요로길석이 내려가다가 걸린 게 도로 또르륵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일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몸을 침대에서 이 밑에 베개나 막 이런 것들을 공구고 이제 배를 요로 부위를 막 마사지를 한 거예요. 그럼 막 흔들기도 하고. 그럼 5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꼽혔던 요로 결석이 그 꼽힌 부분에서 도로록 흘러내렸겠죠. 그래가지고 물 가져오라 해가지고 물 마시고, 예? 물 마시고 막 몸을 좀 더 흔들고 이래가지고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안에 돌멩이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막 그 며칠 동안 물을 엄청나게 마시고 뭐 통증이 다시는 안 왔으니까 뭐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요로 결석에 대한 공포감에서 저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어요. 전 세계 어디든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요로 결석 자유자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도 요로 결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 이 요로 결석의 통증이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아주 간단한 이 방법으로 몸을 거꾸로 해서 마사지 해주면은 돌멩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로 결석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돌멩이가 생기지 않는 몸 상태, 생기더라도 바로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몸에 돌멩이가 생긴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먹었던 고기나 단백질, 밀가루 등이 산성화가 되어서 이게 뭉쳤다는 겁니다. 그 산성이라는 거죠, 산성. 그래서 몸에 산성화가 된 이 체질을 알칼리로 체질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 또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자, 이제부터는 요로 결석의 공포에서 해방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죠. 자, 몸을 이쪽이 머리입니다. 머리를 밑으로 해서 몸을 흔들어 주고 마사지를 해주면서 물을 마시면은 바뀌었던 돌멩이가 후진을 해서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간단하게 해결해서 간단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되기 바랍니다. 이상 편안어부였습니다.